네, 항상 여러분의 곁에는 아주 유익한 컨설턴트 장프로입니다. 오늘 장프로의 학종역학은요, 학종에서 시작하는 순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0부고요. 다음에 1부, 2부, 3부, 4부 총 5편을 방송으로 보내드릴 건데, 오늘 첫 번째 시간 0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 방송은 전체적인 자소서가 무엇인지, 자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아웃라인을 모두 다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유심히 봐주셔야 될 방송이고요. 이 방송을 잘 보시면 정말 자소서 정말 퍼펙트하게 잘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단언컨대 이 장프로는 자기소개서 정말 잘 하거든요. 코칭도 잘하고 첨삭도 잘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방송을 해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이 장프로는 지역 내에 어느 정도 기업, 중소기업 정도죠. 대기업 쪽에 제가 접근을 못하지만 아무튼 중소기업이나 뭐 유명 인사분들, 어느 정도의 그 지역 내에서 유명 인사분들부터 대학생들의 취업자소서,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 고등학생들의 대입자소서, 그 다음에 중학생들의 고입자소서까지 자소서와 자서전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글 하나 뭐 어느 정도 라인 잡고 스토리 라인 잡아주는 건 아주 기똥차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받으실 수 있는 특강일 겁니다. 자료 추천은 참된 교육 컨설팅 장프로가 그동안 아주 단연간의 노하우와 학생들이 지도했을 때 뭐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더라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충분히 만들어진 내용이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자기소개서는 자소서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종으로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 자소서란 뭐 대입 학종이라는 그 전형에서 학생을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서류입니다. 너무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 학종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이고요. 서류평가 영역에서 생기부와 더불어 이 자소서는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서류입니다.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소서는 면접 시에 학생들에게 단골 지목으로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써놓은 자소서 하나가 면접 때까지 아주 자기에게 이롭게 강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소서는 정말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자소서 시작하기와 작성하기, 완성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첫 번째 챕터입니다. 올바른 시작은 사색이다. 무작정 키보드, 펜을 들고 첫 글자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 시작이 최악의 자소서로 들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학생들이 범하는 실수들, 가장 큰 문제, 자소서 예시를 아주 다양한 각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요. 모르겠는데요. 보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깊이 폭은 완전히 줄어들게 됩니다. 생각할 수가 없다고. 남의 글 한번 본 순간 이게 합격했다니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 머릿속에 잔상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최악이죠. 그 또 최악의 경우, 합격한 선배의, 그러니까 주변 뭐 나의 학교 선배 어떻게 하다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자소서, 국어 수행 평가, 자소서 쓰기 대회를 통한 자기가 작성했던 자소서를 또 그걸 통해 봅니다. 이거 두 개 다 보지 마십시오. 이거 역시도 잔상이 남고 나의 글의 폭이 역시나 쪼그라들다 못해 쓸 수 있는 창의력인 아이디어, 나의 글에 대한 확장성이 스톱이 되게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충분히 좋은 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하다,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지원할 학과를 읽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소서 첨삭이 들어오거나 자소서 뭐가 들어와서 확인을 하거나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보면 도대체 무슨 과를 지원하려고 썼지? 라는 글들이, 자소서가 매우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자기가 지원해야 될 학과에 받는 자소서가 필요한데 그 자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원한 학과를 잊어버린 순간 자소서에
목적은 흐트러지고 자소서가 갈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도 몰라집니다. 그러니 지원을 할까가 어디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 많은 착각과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학과를 머릿속에 떠올린 뒤에 자소서 문항을 먼저 좀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학과를 정해지고 나면 학교가 대부분은 그래도 고른 상태에서 자소를 시작하다 보니 대학의 자율문항 4번까지도 다 알게 됩니다. 이건 국어 영역 문제 풀 때랑 똑같습니다. 지문을 바로 읽고 문제를 풀었을 때의 문제 풀이 시간과 지문과 보기를 먼저 읽어주면서 지문을 들어가서 문제로 들어오는 경우 훨씬 후자가 문제 푸는 정답률 또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왜? 지문과 보기를 통해 문항에 있는 글과 보기에 있는 글을 읽어서 지문의 내용을 거의 최소 절반 가까이는 유추 또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글을 읽을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거랑 맥락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소서 문항을 먼저 1번에, 2번에, 3번에, 대학 자율문항보다 4번에 각각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봐본다면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 파악이 되게 됩니다. 그런 뒤에 보셔야 될 게 바로 너의 생기부를 보세요. 너의 생기부를요. 다른 사람 생기부, 다른 사람 예시 보지 마시고 너의 생기부요. 다른 사람 자소서 필요 없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제발 너의 생기부를 봐주세요. 그러면 문항을 읽고 너의 생기부를 봤기 때문에 이러한 문항에 맞는 소재가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나의 머릿속엔 이 사색이라는 아주 좋은 생각에 잠기게 시작해요. 이것이 제일 처음 자소서 시작해야 될 때 하는 행동과 생각입니다. 자, 그런 뒤에 자소서 시작하기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옵니다. 자, 학과 생각했죠. 문항 읽어봤죠. 생기부를 봤어요. 자, 생기부를 보긴 했는데 좋은 소재인 거 알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항별로 소재를 분류하라. 자, 아래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학년별로 백지에다가 학년별로 제가 소재를 적으세요. 타이틀들.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자, 그렇게 되면 비슷한 맥락의 활동들이 학년에 상관없이 이 순서에 맞춰, 시대적 순서에 맞춰 겹치는 활동끼리 묶이게 됩니다. 묶이게 돼요. 우리가 자소서 소재를 보통 1번부터 4번까지 써보면 많게는, 진짜 최대로 많게는 10개 정도까지 소재를 쓰기도 합니다. 정말 소재가 없는 경우는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5에서 10개 사이에 소재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소재가 안 나온 친구들은 학종은 떨어집니다. 왜? 보통 5개, 10개 써야 될 문항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것보다 못 미쳐버리면 실은 그 친구들은 빼고 이야기해야죠. 그 친구들의 고민, 어차피 그 친구는 학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볼 필요 없고요. 보통 여기에 포함된 안에 5개, 10개는 돼요. 그럼 그 활동들 중에 순번을 나열을 시켜야 됩니다. 자, 가장 큰 활동. 이 큰 하는 게, 있어 보여 막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앞에 꾸민말들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나에게 영향력이 큰, 나에게 극복의 경험을 크게 준, 아니면 나의 발전을 크게 해준, 아니면 나에게 시련을 준, 아니면 나의 학업적 우수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큰, 이러한 나의 의미부여가 굉장히 활동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것들이 문항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번 문항 경험, 2번 문항 교내 활동, 3번 문항 인성 품성, 갈등 협력 관리, 4번 자율문항, 동기를 포함한 노력 과정, 아니면 대학에 들어왔을 때 계획, 이런 것들인데, 그거에 맞는 것별로 문항별로 소재가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학년별로 쭉 나열하고 그런 다음에 겹치는 활동끼리 묶고, 그러면 그 활동 중에 순번적으로 나에게 뭔가 영향력이 큰, 의미가 큰 활동들을 선택해서 문항별로 소재를 뿌려버리시고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작업을 먼저 다 하신 뒤에 타이핑을 하시든 글을 자필로 시작하시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자소서의 시작의 기본의 기본입니다. 자, 그럼 자소서 시작하기 시작하기입니다. 10개의 세팅이 다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 과정 딱 하나 남아있는데, 문항별 소재의 스토리를 짜야 됩니다.
자, 모든 게 정리가 됐고 소재를 다 저목저목 문항별로 뿌려놨죠. 그럼 무작정 시작하려고 봤더니 이 소재만 갖고는 뭔가 글을 헤쳐나가기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요. 생기부 있죠. 어차피 그 소재에 대한 생기부 내용과 그 소재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했던 타이핑을 쳤던, 기사로 만들었던, 스크랩을 했던, 보고서를 썼던, 하여튼 그 자료와 그 다음에 플래너. 이 플래너는 저 플래너 안 쓰는데요. 아니요. 생기부 보면 절반 이상이, 전국 생기부의 절반 이상이 플래너 쓴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안 쓴 친구들이 아유 그건 말이 안 되죠. 플래너 저는 썼다고 알고 붙여놓은 겁니다. 예, 썼다고 알고 붙여놓은 거예요. 대부분 많이 아니까. 예. 아유 생기부에 다 나와 있는 거 안 해요. 그럼 거짓말이겠네요. 그죠? 저는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생기부 플러스 자료 플러스 플래너. 이거라면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분명. 학생들 만났을 때 분명 가능해요. 실은 이거 플래너 없어도 요거 두 개만 갖고 계속 유추하면 기억은 되살아납니다. 그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글을 쓰셔야 되는데 이 글 다음 이 순서가 필요합니다. 저면이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 순서대로 가는 거고 소재로 가지고 여기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치기 하면은 최악입니다. 막 뒤죽박죽 되니까 이 순서를 꼭 지키셔야 돼요. 어찌 보면 4단계 과정이죠. 동기, 이 소재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소재를 하는 동안의 과정들이 있겠죠. 그거를 또 기억을 해주시면 더불어 이걸 어떻게 결론 내었는지, 실험이면 실험, 보고서면 보고서, 어떤 그냥 움직이는 활동은 활동,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 마지막으로 내가 느낀 점 순서로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걸 글로 짜까짜까해서 문장을 조금씩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상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녹음기 틀어놓고 말로 해도 됩니다. 무조건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문항별 소재 스토리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작성하기 작업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네. 좀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학과 잊지 말고 문항 보시고 생기부 보시고, 그런 뒤에 학년별로 활동 나누고 겹치는 거 잡고, 겹치는 거 잡혔다면 큰 활동 순서로 어느 정도 고르셔야 되죠. 그리고 문항별로 소재를 분류하시고요. 그게 됐다면 스토리 라인을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하기 위해서는 생기부, 자료, 플래너를 통해 기억을 되살린 다음 동기, 과정, 결론, 느낀 점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대입자소서 시작하기는 완벽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작성하기로 넘어가죠. 작성하기. 이제 쓰시는 거예요, 실제로.